거대 질량 블랙홀 주변 같은 경우 조속 교란 현상? 그 타이덜 디스럽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이 이제 블랙홀 이제 이런 거대 질량 블랙홀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가까워서 블랙홀의 조성력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 그 부서진 애들이 이제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막 이제 빛이 나면서 이제 그런 거를 관측을 하는 게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고요. 예, 맞아요. 로시안계 거 맞을 거예요. 그게 이제 거대 질량 블랙홀과 별 사이에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측을 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블랙홀 직접 관측을 하긴 했지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고요. 웬만한 관측 망원경 분해능으로는 이제 분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예,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별 두 개가 있으면은 이제 뭐 로셸 로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어느 한 별에 있는 물질이 다른 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막 원래는 별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별들이 커지고 여기 별에 있는 물질이 이제 쭉 넘어가면서 둘 다 이렇게 커져버리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는 별 두 개. 그래서 그냥 하나가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봤어. 뭐야 이거? 슈퍼노바. 야, 초신성을 잠깐만. 야, 초신성을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야, 뭐 별이 이제 뭐 다른 물질 하나 빨아들여서 이제 뭐 이제 초신성 폭발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구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중앙 돌출부 이제 멀지라고 하는데 공 모양을 하고 있고, 나선 모양을 형성하고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을 공전하는 더 젊고 푸른색을 띠는 별로 이루어진 원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더 젊은 건 맞고요. 나선 팔에 있는 별들이 이제 다 푸른색인 건 아니고, 이제 나선 팔에도 이제 별들이 생길 때 푸른 별, 하얀 별, 빨간 별, 노란 별 다 생깁니다. 근데 파란 별이 워낙에 이제 밝아가지고 그런 빨간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둡거든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묻히고 파란 애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우리 은하, 나선 은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은하 종류 다양히 있네요.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보통 이제 좀 질량이 작은 은하들인 경우가 많고,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그냥 타원형 모양인데 얼마나 찌그러졌냐에 따라서 이제 뭐 형태를 구분을 하고, 뭐 E0면은 완전히 동그란 은하, E7이면 좀 납작한 은하. 상대적으로 납작한 은하. 근데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이렇게 보면 동그랗잖아. 옆에서 보면 납작한데.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기고요. S0라고 되어 있는데 S0는 이제 렌티큘러 갤럭시 혹은 렌즈형 은하라고 해요. 렌즈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뭐 SA, SB 이런 애랑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나선 팔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은하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납작한데, 옆에서 보면 납작한데, 나선 은하랑 뭐 타원 은하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다, 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이제 나선 팔이 있는 애들은 이제 SA, SB, SC 그렇게까지 뭐 모양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았는데,
A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팔이 좀 더 이렇게 꼬여 있고 대체로 질량이 더 크고 나선 C로 나선 D까지도 가는데 뭐 C, D 이런 애들 사실 이렇게 팔이 제가 알기로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팔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나선 은하 중에 가운데 이렇게 막대형으로 이제 막대가 있어서 막대 나선 은하 뭐 Barred Spiral Galaxie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구분은 일반 나선이랑 똑같이 해요. SA 이제 가운데 이제 B를 하나 더 붙여요. SBA, SBB, SBC. 우리 은하가 이제 뭐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은하의 뭐 막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살면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뭐 힘드니까 정확히 무슨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대 나선 은하라는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은하를 보면 질량이 10의 1.5 곱하기 10의 12승 질량은 1.5조 태양 질량 은하 안에 있는 항성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이제 1조 개 정도가 있어요. 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1조 개의 별을 이렇게 다 놓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제 은하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은하 질량이 여기처럼 은하 질량이 1.5 태양 질량이어서 실제로 별의 개수가 은하 안의 별의 개수가 1조 개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이런 1조 개의 항성으로 만들어진 은하를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현재의 기술로는. 뭐 예를 들어서 별 100만 개를 그냥 한 개로 묶어서 별 하나로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은하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런 식일 거예요. 보면 이런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별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룹이라고 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모여있는 별의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래야 계산이 더 빨리 되니까. 나선 8 개수도 조절해. 한 개도 없을 때 한 개. 이런 은하 실제로 있나? 은하 발 한 개만 있는 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홀수계로 된 거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발 3개, 4개, 5개, 6개까지 되네. 더 안 되네. 3개 왠지 예쁘다. 짚고 넘어갈 만한 재밌는 게 이제 타운 은하랑 원반 은하 차이점이 뭐냐. 일단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일단 뭐 색깔만 봐도 이제 얘네 타운 은하는 이제 붉게 보이고 원반 은하는 이제 좀 파란 별이 많으니까 파란 별이 있으니까 파랗게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타운 은하 같은 경우는 별들의 운동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거를 어디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일단 다 타운이고 별들이 지금 여기 몇몇 별들이 이렇게 궤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은하 안에서 이렇게 도는 별도 있고 이렇게 도는 별도 있고 이렇게 도는 별도 있고 뭐 아주 제각각이죠. 반면에 이런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질서를 갖춘 여기 있는 별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별은 이제 나선팔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별은 나선팔에서 이렇게 나오고 야 이건 시뮬레이션 잘 돼 있다. 팔 안에 있는 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여기 있는 별 이렇게 나선팔에서 튀어나오고 또 나선팔로 이렇게 들어가는 별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별들이 거의 다 원반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타운 은하랑 다르게 타운 은하는 이제 뭐 위아래로 그냥 다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없죠. 원반 내에서 위아래로 튀지 않고 요 중앙 팽대부는 이제 타운 은하랑 좀 성질이 비슷해서 지멋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원반 안에서 나선팔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 벌써? 오우야 Z가 있네. 아 잠깐만요 너무 어렵다.
헐스 테일러 이름을 헐스랑 테일러로 붙였나? 그러니까 헐스 테일러가 이제 중력파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사람들 이름인데 별에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건가? 아니면 이제 바이너리 스타 원래 이런 이제 중성자성으로 만들어진 이제 쌍성계인데 네,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너리 펄사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발견했어요. 헐스라는 사람하고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199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별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건가? 뭐 붙일만 하죠. 노벨상급 연구를 한 거니까.